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가 오늘 만난 거는 이제 수능 관련해서 선택 과목 때문에 오늘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첫 시간에는 이제 사회탐구 관련해서 한번 궁금증도 얘기를 해보고 어떻게 선택하면 좋을지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거든요. 우리 친구 중에서 지금 문과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저는 이과를 생각하고 있긴 한데 이제 초반에는 문과 성적이 더 잘 나와서 문과를 가려고 했다가 부모님하고 오빠는 이과를 가라고 하고 그럼 아직 고민을 하고 있는 거겠네? 그쵸? 네. 그래요. 그러면 우리 만일 문과를 선택하게 된다면 지금 통합수능이라고 해서 탐구를 사회탐구를 선택해도 되고 과학탐구를 해도 돼요. 그쵸? 그리고 사회탐구 하나, 과학탐구 하나 이렇게 해도 돼요. 그쵸? 그런데 대부분 학교에서 보면 문과는 사회탐구를 두 과목 그대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이과는 거의 과학탐구를 지정한 데도 있기 때문에 과학탐구 두 과목을 선택하는 경우가 아직은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사회탐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학교에서 내신 과목으로 한국 지리를 들었는데 내신 때문에 한 번 더 공부했으니 수능 선택 과목에서도 한국 지리를 선택하려고 했는데 괜찮을까요? 내신에서 들은 과목을 수능에서 선택해도 되냐? 네. 그거죠. 우선 그걸 알려면은 수능 탐구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수능에서 탐구는 백분위라는 거를 갖고 활용을 해요. 그래서 백분위를 그대로 활용하는 데도 있고 그리고 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에는 백분위를 가지고 표준 점수로 바꿔서 변환을 해서 변환 표준 점수로 활용을 해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백분위 성적이 좋아야 돼. 그럼 백분위 성적이 좋으려면 우리 쉽게 생각해 볼게요. 인원이 많으면 좋을까요? 적을수록 좋을까요? 많으면 좋겠죠? 또 하나. 그럼 그 많은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야 될까 못해야 될까? 평균이 높아야 될까 낮아야 될까? 낮아야 돼. 그렇죠. 인원은 많고 평균은 낮아야 내가 고득점을 받았을 때 백분위 성적이 잘 나와요. 이해됐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선 사회탐구 중에서 내신으로 한다면은 당연히 내가 익숙하니까 따로 수능 과목 선택 안 하고 이거 그냥 끌고 가도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하겠죠. 많은 학생들이. 근데 그게 맞을 수도 있고 자칫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서 우선은 무조건 내신 한 거를 그대로 끌고 가는 게 좋은 점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선택하면 좋을지 선생님이 오늘 간단한 팁을 좀 알려줄게요. 자, 도표 위에 보면은 사회탐구의 선택 과목 인원이 나와 있어요. 이게 올해랑 작년 수능 인원이에요. 보면은 제일 많은 게 뭐예요? 생활과 윤리가 제일 많아요. 그 다음이 사회문화, 그 다음이 한국지리 이렇게 되죠. 그런데 보통은 인원을 보게 되면 생활과 윤리하고 사회문화가 너무 독보적으로 많은 거야, 인원이.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는 생각보다 굉장히 인원이 적은 편이에요. 그럼 우리가 아까 생각했을 때 인원이 많은 데가 유리하다고 했죠. 그러면 이 도표만 딱 봤을 때는 세문하고 사문 선택하는 게 제일 유리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자, 선택을 할 때 인문계에서 사회탐구 영역 선택할 때 공식이 하나 있어요. 이게 100%는 아니야. 근데 많은 학생들이 이 기준으로 움직이더라라는 걸 좀 알려줄게요. 자, 공식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생활과 윤리가 디폴트예요. 생활과 윤리는 거의 많은 학생들이 생활과 윤리는 선택을 하고 나머지 한 과목은 사회문화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윤리와 사상을 선택을 해요. 그럼 나머지 과목은 얘기를 안 해줘. 그게 왜 그러냐면 자, 생유는 많은 아이들이 왜 선택을 하냐면 사회탐구의 많은 과목 중에 가장 접근성이 쉬운 편이에요. 난이도도 높지 않고 그리고 인원도 많고 또 하나 인원이 많은데 그 인원이 다 공부를 잘하는 인원도 있겠지만 성적이 조금 안 좋은 학생들도 많이 선택을 하는 편이라서 평균이 생각보다 높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신 등급이나 백분위에서 조금 유리할 수 있어.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생유는 거의 디폴트로 선택을 많이 해요. 우리 아까 도표 봤을 때 두 번째로 많았던 게 뭐였죠? 사회와 문화. 그쵸? 사회문화가 두 번째로 많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조심할 게 있어요. 그래서 생윤과 사문을 같이 하는 아이들이 많기는 한데 사회문화가요. 앞부분에 가면 말장난 형식의 문제들이 좀 나와요. 그럼 그게 국어가 약한 아이들이나 언어적 개념이 좀 약한 아이들은 어렵게 느낄 수 있고 그리고 뒤에 가면은 도표 통계 문제가 나와요. 그럼 무슨 과목하고 연계가 될까? 수학, 확률과 통계. 그쵸. 수학하고 연계가 있어서 수학이 좀 힘든 아이들은 뒤에 도표 통계에서 약간 흔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국어나 수학이 좀 약한 아이들이 앞부분과 뒷부분에서 약간 장치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틀려버리면 1등급 받기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사문을 선택할 때는 좀 조심스러운 게 있어요. 행윤을 하면서 사문이 어려운 아이들은 많은 학생들이 윤사를 선택을 해요. 근데 윤사는 단점과 장점이 명확해. 우선 장점은 뭐냐? 자, 윤리라는 과목이 생윤하고 사문으로, 생윤하고 윤사로 쪼개졌대요. 그럼 어차피 분량은 어떻게 될 것 같아? 많지 않죠. 공부량이 아주 많은 편은 아니에요. 그리고 주로 암기 위주가 되어 있어서 내가 실력이 아니라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을 하면 성적을 만들기가 좀 쉬워요. 근데 단점은 뭐냐? 좀 재미가 없어. 무슨 말이냐? 철학가나 사상가, 뭐 데카르트, 칼, 융, 프로이드 막 이런 사상가에 관련된 부분들과 그거에 대한 이론들을 외워야 되는 거라 관심이 없는 학생들은 외우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탐구 선택을 할 때 중요한 거는 무슨 과목, 우리 내신에서는 전공마다 연계성 있는 과목이 필요하기는 해요. 근데 수능은 그걸 지정한 데가 거의 없어요. 탐구를 할 때 무조건 생윤해, 무조건 사문해 이런 데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는 성적이 잘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적 위주로 그리고 내가 공부한 거 대비 성적이 나올 수 있는 거 위주로 이렇게 선택을 해요. 그래서 보통은 아까 말한 대로 생윤이 디폴트, 사문이나 윤사를 많이 선택한다. 그럼 여기서 질문. 아까 우리 학생이 물어봤잖아요. 무슨 과목 한다고? 내신으로? 한국지리. 한국지리요? 네. 근데 선생님이 한국지리 얘기 안 했죠, 지금? 자, 사회탐구 여러 과목이 있는데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생윤, 사문, 윤사는 주로 이제 난이도도 그렇게 높지가 않고 약간의 장치들은 있지만 충분히 시간을 통해서 성적을 만들 수 있는 과목들이에요. 자, 그런데 그 외에 다른 과목들 있죠. 예를 들면 한국지리, 우리 학생이 말한, 그리고 뭐 세계지리, 세계사 이런 부분들은 매니아층이 굉장히, 나머지 과목들은 매니아층이 굉장히 많은 과목들이에요. 그 매니아층이 뭘까요? 정말 그 과목이 좋아서 하는. 그렇죠. 좋아서. 근데 좋아서만은 아니고 하나가 더 붙어. 좋아하고 잘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럼 우리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탐구는 뭐가 유리하다고? 인원이 많아야 된다고. 그리고 아이들의 평균은 낮아야 된다고. 그쵸? 근데 매니아층이 많다는 건 무슨 뜻일까? 우리 아까 전에 도표에서 인원 봤을 때 생윤하고 사문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들은 인원이 굉장히 적었죠. 그럼 인원이 적죠. 네. 근데 매니아층이 많으니까 평균은 어떨 것 같아? 높아요. 자, 그러면은 내가 백분위를 관리할 때 유리할까 불리할까? 불리할 수 있겠죠. 자, 도표를 하나 더 볼게요. 선생님이 보여준 도표가 뭐냐면 올해 선배들 수능 본 등급 커트라인 성적이에요. 등급 커트라인 성적인데 보면은 우리 학생이 지금 생각했던 한국지리는 1등급 커트라인이 48점으로 끝났어요. 자, 돌발 퀴즈. 탐구는 몇 점 만점? 50점. 그렇죠. 50점 만점이에요. 100점 만점 아니야. 그래서 두 과목 보잖아요, 보통. 네. 그래서 합쳐서 100점이에요. 그래서 한 과목이 만점이 50점인데 근데 거기서 1등급 커트라인이 48점이라는 거는 2점짜리 하나 틀린 거잖아. 그러면 어때요? 되게 높죠. 그리고 뭐 세계지리 같은 경우에도 47점, 그리고 동아시아사라고 있어요. 여기도 매니아층이 굉장히 많은데 1등급 커트라인이 올해 50점이었어요. 만점. 그럼 한 문제만 틀려도 몇 등급? 2등급. 근데 아까 얘기했던 생윤 보면요. 1등급 커트라인이 45점,
윤사도 45점, 사회문화는 1등급 커트라인이 42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큰 차이는 아니지만 매니아층이 있는 과목과 그렇지 않은 과목의 커트라인이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 차이가 나죠. 근데 수능이라는 되게 어려운 시험에서 한두 문제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지리 내신에서 해서 선택해도 돼요. 단 이렇게 매니아층이 많은 과목을 선택할 때는 어떻게 한다? 나도 매니아층이 돼야 되고 그 말은 좋아하는 게 아니라 좋아하면서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기준에 부합이 됐을 때 내가 내신에서도 한국지리를 좋아하는데 했고 그리고 수능에서도 한다 그러면 추천을 할 거예요. 근데 나는 매니아층이 아니야. 나는 만점 받을 자신이 분량도 외워야 될 게 너무 많고 힘들어. 근데 그냥 내신에서 했으니까 조금 적응되기 편하니까 선택해야겠다라고 하는 거는 별로 추천하고 싶지는 않아요. 자, 오늘 선생님이 지금 사회탐구 관련해서 간략하게 팁을 줬어요. 이게 100%는 아니야. 모든 학생들이 선생님이 말한 대로 다 생윤사만 하고 윤사만 하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어느 정도의 이 기준을 알고 선택을 하는 게 그래도 좀 더 내가 준비를 할 때 부담도 덜 할 거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향성도 잡을 수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서 잘 선택해보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과학탐구 관련해서 다시 한번 뵙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